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교수학습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때마다 이것을 찍을 때마다 종이 색깔을 지금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과정의 경우는 주황색 A4지, 그 다음에 상담의 경우는 교육 상담의 경우 분홍색 A4지에 있고요. 이제 교수학습 같은 경우는 쭉 하얀색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목표별 수업 이론을 할 거예요. 이제 수업 방법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 거예요. 목표별 수업 이론은 가네가 이제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네의 경우 공부할 게 굉장히 많죠. 먼저 이 사람은 학습 목표, 이게 뭐 학습된 결과, 학습 결과의 유형을 이 사람이 5가지 유형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학습 결과는 뭐 언어 정보, 지적 기능 해서 블라블라 5가지 했고요. 그 다음에 학습 과제를 이 사람이 분석했어요. 학습 과제 분석하는 것은 이제 4가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의 외적 조건, 내적 조건을 말했어요. 내적 조건, 외적 조건. 그래서 우리 앞자만 따서 강저변, 선악자주라 그래서 이 2가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업 사태, 이벤트 오브 인스트럭션이라 그래서 수업 사태를 9가지 단계로 제시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4가지를 먼저 순서대로 살펴볼 거예요. 먼저 학습 목표 5가지 유형을 할게요. 이거는 러닝 아웃컴이에요. 학습된 결과죠. 먼저 이거 먼저 할게요. 그래서 학습 목표에는 5가지 유형이 있어. 뭐 학습된, 이게 책마다 다 용어가 달라요. 뭐 학습된 능력, 학습 결과.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자꾸 이게 해석을 그대로 그냥 영어를 여기서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 다양한 것 같아요. 러닝 그러니까 아웃컴이에요. 학습 결과에 5가지가 있어. 학습 결과 유형을 먼저 볼게요. 학습 결과의 유형은 먼저 언어 정보예요. 아이고, 이거 앞에는 이게 특징을 써야 되거든요. 특징을 쓰고 그 다음에 교사의 역할.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니? 그래서 교사의 역할도 살펴볼 거고요. 자, 잘 보이죠? 그 다음에 교사 역할 다음에는 이 예시도 한번 볼 거예요. 왜냐면 예시가 같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언어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인지 전략, 그 다음에 태도, 그 다음에 이게 운동 기능이에요. 그래서 언어 정보 같은 경우는 그냥 verbal information, 그냥 언어 정보예요. 말 그대로 언어잖아요.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예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 그래서 우리 그냥 단순하게 이거 정보를 진술하는 거예요. 정보를 진술하기예요. 정보를 말로 표현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뭐 이건 이제 예시를 하겠지만 삼각형을 구하는 넓이의 공식을 말할 수 있다. 그럼 그거 학습 결과 중에서도 언어 정보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명제적 지식이에요. 명제적 지식이 뭐예요? knowing that이죠. knowing that이라 그래서 이것 자체가 뭐뭐에 that 이하에 관해 알 수 있다잖아요. 뭐뭐에 관한 지식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명제적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보를 진술하기. 그래서 교사 역할은 뭐겠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잠깐만, 이거 좀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조금 우리가 이렇게 표시가 있어야 더 눈에가 띌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의 역할은요, 이게 파지가 목적이에요. 파지가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기억을 해야 정보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지가 목적이니까 교사의 역할은 뭐겠어요? 내가 청킹은 묶는 거예요. 뭐 1, 2, 3, 4, 5, 6을 1, 2, 3, 4, 5, 6 청킹 이제 우리 교육심리에서 할 거예요. 정보처리 이론에서 할 건데 이 교사는 청킹, 정보를 묶기, 청킹이나 유의미한 맥락을 제공해야 돼요. 유의미한 맥락을 제공. 그래야지만 얘가 좀 더 이걸 기억하기 쉽겠죠. 그 다음에 지적 기능은요. 이거는 이제 intelligence, skills. 이거는 이제 이게 스킬이에요. 기능이잖아요. 스킬이에요. 이것도 이제 스킬이거든요. 이것도 기능이잖아요. 이거는 자리가 없네. 큰일 나네. 모터 스킬. 둘 다 이제 기능인데요. 아까는 명제적 지식이었잖아요. 얘는 방법적 지식, 절차적 방법적 지식이에요. 절차적 지식, 방법적 지식. 그래서 방법적 지식은요, knowing that이에요. 뭐뭐 하는 방법. 아까는 knowing that이었는데 knowing how예요. 노하우예요. 노하우. 뭐뭐 하는 방법. 이건 방법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아까는 그냥 단순히 넓이를 말할 수 있다. 넓이에 대한 공식을 말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공식을 활용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를 하는 방법을 아는 것.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규칙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 규칙을 활용하는 것. 그래서 아까 피타고라스의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말할 수 있다. 공식을 말할 수 있다. 그럼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그 건물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내가 활용하는 거예요. 교사 역할은 뭐겠어요? 이거는 얘는 아까 파지, 기억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얘는 전이가 목적이에요. 전이가 목적이니 다른 데 이렇게 적용하는 거. 전이가 적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는 자꾸 이렇게 반복하고 반복의 기회, 복습의 기회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요. 인지 전략은요. 이게 조금 자리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인지 전략은요. 이게 새로운 것을 창안하는 창조적인 능력이에요. 근데 인지 전략 그럼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은 학습자가 자신의 사고 과정을 아는 거예요. 학습 과정과 사고 과정을 아는 거예요. 학습자가 자신의 사고 과정, 학습 과정을 아는 것. 그래서 인지 전략 같은 경우는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새로운 것을 창안해내는 창조적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는 그냥 적용 이런 정도였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아예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는 다양한 이제 학습 전략도 이제 알려줘야겠죠. 교사는 다양한 학습 전략을 시범으로 보여줘요. 전략을 시범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연습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돼요. 연습의 기회를 제공. 그 다음에 태도는요. 이거는 이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이게 뭐 뜻이니까요. 이거는 이게 행동에 영향을 주는 자기 마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행동에 영향을 주는 내적 상태를 태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요. 물론 뭐 학습이 되지만 이게 주로 이게 관찰학습으로 많이 학습이 이루어진다 그래요.
관찰 학습은 이제 벤두라에서 이제 또 우리가 교수 교육 심리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관찰 학습은 남들이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학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주로 관찰 학습 혹은 대리적 강화. 대리적 강화가 뭐냐면요. 이 강화하는 행동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어. 그리고 내가 봤어. 그러면은 그게 대리적 강화가 일어나는 거야. 나도 친구처럼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게 관찰 학습이나 대리적 강화로 학습이 일어난다고 해요. 학습이 이루어짐. 그리고 이제 교사가 이제 모델도 되어줘야 되고, 그 다음 피드백도 해줘야겠죠. 이런 태도는 안 돼 해서 피드백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운동 기능은요, 내가 이렇게 근육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거 보이는지 잠깐 확 체크할게요. 잘 보이죠? 그래서 근육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잘못됐어. 이렇게 운동 기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여기다 얘도 쓸 거예요. 그래서 연필을 잡고 글씨와 그림을 할 수 있다. 그런 거 있거든요. 그 뭐지? 연필 잘못 잡았어. 그 운동 기능 그럼 틀렸잖아요. 연필 잡는 법 틀렸어. 그럼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라 그래서 교정적 피드백을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예시를 이제 한번 써볼게요. 각각의 예시를 한번 써볼게요. 얘는 아까 말했죠. 언어로 그냥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냥 삼각형 넓이의 공식을 말할 수 있다예요. 넓이의 공식을 말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언어 정보예요. 이 학습 목표가 언어 정보에 대한 거예요. 이 학습 결과의 유형이. 그 다음에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이걸로 할게요. 고마운 부모님께.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고마운 마음을, 비유법을 적용을, 글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비유법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문제 해결에서 규칙을 활용해야 되니까 이거는 지적 기능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가족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 수 있다. 창조적 능력이에요. 창 안에 새로운 것을 해야 돼요. 가족 모두 참여하는 게임을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 운동 기능이에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건 이제 태도는 이제 넘어가고요. 운동 기능 같은 경우는 연필을 바르게 잡아서 이런 것도 다 운동이니까요. 글씨, 그림을 쓸 수 있다.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운동 기능은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과제 분석에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학습 과제를 분석해요. 학습 과제를 분석하는데 첫 번째는 군집 분석이에요. 군집 분석이 뭐냐면은 학습 과제가 위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은 위계가 뭐예요? 하위 단계가 있고 상위 단계가 있어. 그래서 위계적으로 만약에 더하기를 해야 곱하기도 하고 곱하기도 해야 우리가 나누기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위계적으로 되어 있으면 위계적 분석을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 그럴 경우는 군집 분석을 해요. 이 군집이 클러스터예요. 덩어리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언어 정보는 군집 분석을 해요. 이런 언어 정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기 종목으로는 뭐가 있지? 축구, 야구, 배구가 있어. 이건 이제 위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잖아요. 이 과제 자체가. 그러니까 언어 정보 같은 경우는 군집 분석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위계적 분석이 있어요. 위계적 분석이 뭐냐면요. 하위 기능을 달성해야 상위 기능도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지적 기능이에요. 지적 기능의 학습 목표다. 그러면 이제
과제를 분석할 때는 위계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글을 읽고 주장, 근거를 찾아서 이를 반박하는 글을 쓸 수 있다 라고 해봐요. 만약에 그럼 이게 다 위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주장 근거를 먼저 찾아야 이를 반박하는 글을 쓸 수 있겠죠. 하위 기능을 달성해야 상위 기능도 달성할 수 있어요. 이걸 위계를 분석해야 돼요. 그건 지적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절차적 분석이 있어요. 이거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1번을 이게 순서가 있는데 수행의 순서에 따라 나열하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 이거 운동 기능이겠죠. 이거는 운동 기능. 운동도 어때요? 첫 번째는 연필을 잡아야 되고, 두 번째 이제 글씨 기억 써야 되고,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운동 기능은 절차적 분석을 해요. 그럼 이거 세 가지를 또 이 태도는 뭘로 할까요? 태도는 위계로 할까요? 얘처럼 위계할까요? 얘처럼 군집할까요? 얘처럼 절차적 분석할까요? 태도 같은 경우는요, 통합 분석을 해요. 통합 분석은요, 1, 2, 3을 다 쓰는 거예요. 1, 2, 3을 혼합해서 쓰는 거예요. 1, 2, 3을 혼합해서 분석. 그게 이제 태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과제 분석하는 것도 이 사람이 이렇게 나눴어요. 그럼 이제 두 가지 했죠. 이제 다음에는 지금 이어서 학습의 내적 조건, 외적 조건, 그 다음에 수업 사태 9가지를 할게요. 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의 세 번째, 학습의 외적 조건과 내적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학습이 잘 이루어지려면 이 외적 조건과 내적 조건이 상호작용을 잘 해야 돼 라 그랬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이 글씨 보이는지 잠깐 체크할게요. 그래서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 2가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그래서 먼저 학습의 외적 조건이 뭔지 살펴볼게요. 외적 조건이 뭐냐면요. 교사의 교수 활동이에요. 교사의 교수 활동을 외적 조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강저변 선악자주 이렇게 외울 거예요. 강저변 선악자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강은요. 강화의 원리예요. 강화의 원리. 그래서 앞자 따서 우리가 다 외울 거예요. 얘는 강저연 선악자주인데요. 강은요. 강화가 뭐냐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 학습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 학습이 잘 됨. 그래서 학습이 잘 됨 이거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이건 작은 따옴표를 해서 계속 따옴표를 할게요. 강화, 그 다음에 접근의 원리예요. 접근이 뭐냐면요. 이게 자극과 반응이 시간적으로 가까이 일어나야지만 학습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가르칠 때 기억을 먼저 보여주고 내가 가르쳤어. 그러면 이제 자극과 반응이 동시에 시간적으로 겹쳐져서 일어났으니까 이게 학습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배운 내용을 곧바로 문제를 적용하게 풀었어. 적용해서 풀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이것도 접근이에요. 그래서 이 접근의 원리는요. 제가 이제 쓸게요. 자극 반응이 이게 시간적으로 접근돼 있어야, 가까이 있어야 학습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를 여기다 써볼게요. 특히 이제 시각적 접근을 강조했어요. 시각적 접근을 강조해서 아까 뭐라 그랬죠? 기억을 보여준 후 학습. 기억을 먼저 보여주고 가르침.
이것도 보여주고 자극, 반응 바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접근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아까 하나 더 했죠? 그래서 학습한 내용을 빨리 적용해서 풀게 했어요. 학습한 내용을 빨리 적용해서 문제를 풀게 했어요. 이것도 접근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연습의 원리는 되게 쉬워요. 이거 반복의 원리예요. 반복은 능력이다라고 김연아가 자기 자전에서 말했죠. 연습은요, 반복하는 거예요. 충분한 연습이 있었을 때 학습이 잘 됨,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학습에 대한 충분한 연습이 있어야 학습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적 조건이에요. 그래서 아까 강저변, 선악자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적 조건이 뭐냐면요, 학습자가 갖춰야 할 조건이에요. 학습자가 갖춰야 할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가 학습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심리적 과정이에요. 심리적 상태. 그래서 학습자가 갖춰야 할 것.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심리적 과정. 학습자가 겪는 심리적 과정. 학습하는 동안 겪는 심리적 과정. 쓸까요? 쓰죠. 학습자가 학습하는 동안 겪는 심리적 과정. 과정이에요. 그래서 강저변, 선악자주. 우리 선악자주를 외우면 돼요. 선악자주. 그래서 이 선은요, 선수학습이고요. 다 4글자인데 주만 3글자예요. 선수학습, 학습 동기, 자아개념, 주의력 이렇게 돼요. 이거는 선수학습. 그 다음에 학은 학습 동기. 그 다음에 이거 자아개념. 그 다음에 이건 주의력이에요. 아까는 이게 교사의 활동이고요. 이거는 학습자예요. 그러니까 선수학습 잘 돼 있으면은 학습에 영향을 미치겠죠. 선수학습 능력이 학습에 영향을 미치겠죠. 학습에 대한 동기가 학습에 영향을 미치겠죠.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학습에 영향을 미치겠죠. 새로운 과제에 주의 집중하는 정도가 학습에 영향을 주겠죠. 그걸 이제 제가 그대로 쓸 거예요. 그 선수학습은요, 선행학습 정도가 학습에 영향을 미침. 뒤에는요, 학습에 영향을 미침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금 큰 따옴표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 땡땡땡땡땡땡 칠 거예요. 이거는 학습에 대한 동기가, 그죠? 동기가 높으면은 학습이 당연히 잘 이루어지겠죠. 동기가 학습에 영향을 미치고.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긍정적 자아 개념. 이게 잘 안 나오네. 이제 하도 해가지고. 자아 개념이 학습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주의를 집중하는 정도죠. 이게 학습에 집중하는 정도. 학습에 집중하는 정도가 학습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학습의 내적 조건, 외적 조건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9가지의 수업 사태를 할 거예요. 이제 9가지 단계예요. 수업 사태 하기 전에 잠깐 제가 이거를 아무래도 갈아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잘 나오는 펜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펜을 다시 이제 갖고 왔어요. 이게 펜이 잘 안 나와가지고요. 다시 이제 계속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사태예요. 수업 사태 이제 9가지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수업 사태는 이거는 이제 event of instruction으로 이것은 수업 사태는 이 교사의 교수 활동이에요. 그래서
학습의 외적 조건을 제시하는 일련의 절차라고 보면 돼. 9가지 그냥 수업 순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적어 놓을게요. 학습의 외적 조건을 제공하는 일련의 절차. 그냥 수업 순서다 하면 돼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내가 이제 이거 쓸 때 간에는 학습의 외적 조건을 제공하는 일련의 절차인 수업 사태를 제시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제가 혹시 몰라서 이렇게 해놨어요. 자, 수업 사태는 이제 9가지예요. 근데 이게 순서가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순서랑 달라요. 우리는 선수학습 능력을 먼저 회상하고 선수학습에 대한 내용을 먼저 회상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학습 목표를 제시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학습 목표를 먼저 제시해요. 그래서 이걸 외울 때는요. 주목, 선자, 안수, 백평파 이렇게 외우면 돼요. 좀 까다롭죠, 그죠? 주목, 선자, 안수, 백평파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게 주목, attention, 그죠? 주목 할 때 그 주목이에요. 그렇게 외우세요, 그냥. 주목. 그 다음에 서 있는 애. 지금 주목해라. 서 있으면 안 되잖아. 지금 수업에서 선생님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선자. 서 있는 애야. 서 있는 자야. 안수. 앉으슈. 앉으슈. 만약에 앉지 않으면 100평을 파악하게 되리. 이 100평 다 돌게 한다. 벌로 앉지 않으면 벌로 이 넓은 100평을 다 돌게 한다. 100평을 파악하게 되리. 이렇게 해서 외우면 돼요. 그래서 주목, 선자, 주목, 여기를 봐라, 선자, 서 있는 애야, 안수, 앉으슈. 그렇지 않으면 100평을 파악하게 하리. 100평을 다 돌게 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주목, 선자, 안수, 100평파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주목, 선까지가 여기까지가 이제 도입부예요. 아 맞다. 이게 왜냐면 또 이거 적어야 돼가지고 이거 이따 할게요. 아 어떡하지? 이게 왜냐면은 이거 다 적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적게 할게요. 이거 주의 집중이에요. 주의 집중을 먼저 시켜야겠죠. 교사가 이제 이게 순서예요. 그 다음에 이게 학습 목표. 제가 그래가지고 아까 이거 표를 이렇게 했는데 아 여기다 적어야 되는데 해서 아차 싶었어요. 학습 목표를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은요, 선수학습 내용을 회상하는 거예요. 선수학습이 뭐예요? 이미 배웠던 내용. 선수학습 내용을 이거는 회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자극 제시예요. 그 다음에 이거 안내하는 거예요. 이건 뭘 안내하냐면 수행을 유도하는, 이 수행을 유도하고 이거는 학습을 안내하는 거예요. 내가 학습을 안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행. 덧셈을 하든 뺄셈을 하든 얘가 수행하게 해야겠죠? 수행을 유도. 그 다음에 이건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틀린 거는 고쳐주고 잘한 거는 잘했다고 해주고 피드백을 줘야 되겠죠? 그 다음 평가. 얘가 잘하는지. 그 다음에 이건 파지 및 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 순서는 2013년 15번에 이제 기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나왔냐면요. 먼저 주의 집중시키기는 거기서 이제 이거 순서대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거긴 이제 자극 제시를 물었고, 이제 뭐 평가하는 거 물었고, 파지 및 전이. 파지 및 전이가 아니라 파지 및 전략. 이렇게 일을 전략으로 바꿔가지고, 오답으로 이제 그건 나왔거든요. 먼저 주의 집중시키는 거예요. 2014년도에 기출된 걸로 제가 한번 이걸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 놀이공원에 가서 뭐 두 가족이 예매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럼 애들은 주의 집중하겠죠. 그 다음 이제 목표를 제시해요. 오늘은 이제 미지수가 2개인 뭐 다항식에 대해서 해보겠다. 덧셈을 해보겠다 오늘. 그러니까 여기는 목표를 먼저 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수학습 능력. 우리 저번 미지수가 1개인 다항식을 이미 했으니까 저번에 배운 다항식을 한번 회상해봐.
다항식의 개념이 뭐였지? 이제 회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출에서는요, 자극 안내와 학습 안내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뭐 다항식을 할 수 있는 그림, 다항식을 하는 그림, 단서,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학습하도록 이제 안내하고요. 이제 학습 안내, 자극 제시, 학습 안내가 그래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수행을 유도하는 거예요. 다항식을 해보게 해요. 다항식의 덧셈을 하게. 근데 특별히 이거는 놀이공원. 거기서는 이제 놀이공원에 예매하는 걸로 이제 했어요. 덧셈을 하게 해요. 그 다음에 잘한 거는 했고, 틀린 거는 이제 내가 고쳐줘야겠죠. 그 다음에 평가. 다양한 문제를 줘가지고 잘할 수 있나 평가를 해요. 그 다음에 파지는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전이는 적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복습도 하게 하고 노트에 적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풀어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여기까지 주목 선까지가 잠깐만요. 이걸 할게요. 이 주목 선까지가 여기까지가 이제 도입부예요. 도입부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 이게 이제 전개부, 정리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개부, 정리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사태를 꼭 기억해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학습 목표를 나중에 제시하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는 선수학습 능력을 회상할 때, 선수학습 능력을 할 때 목표에 관련한 선수학습 능력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오늘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데 해야 할 게 뭐 배구다. 그러면은 동기 유발이나 선수학습 능력도 다 배구에 관한 선수학습 능력을 한단 말이에요. 목표에 관한 건 해요. 그래서 우린 목표가 뒤에 나와요, 실제로. 근데 간에 같은 경우는 목표가 이렇게 바로 앞에 나와요. 그래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목선자, 안수, 백평파 이렇게 기억하기 바랍니다.